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군입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찍네요. 퇴근하는 길에 차가 좀 많이 막혀서 말이죠. 오늘 긴급 속보로 전국 규제 지역이 발표되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되게 많은 지방의 도시들이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속보가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이미 한 차례 조정지역이 된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뭐 이런 지역들 외에 되게 많은 구가 있거든요. 부산에도 그 모든 구들 저기 막 그 영도구까지 막 포함을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묶었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뭐 모든 구를 다 조정지역으로 넣었고요. 울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남구하고 중구만 넣었어요. 뭐 북구, 동구, 울주군 이런 데 있는데 뭐 아직은 넣을 만한 그 기준치가 조금 뭐 모자랐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 대전은 뭐 벌써부터 다 됐던 거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광역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는 그냥 대부분 다 규제지역에 들어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도시들도 꽤 많이 들어갔죠. 뭐 소도시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인구가 좀 큰 지역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창원 뭐 이런 곳들인데, 뭐 천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조정지역에 들어갔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북구, 동남구 다 들어갔고, 창원 같은 경우는 구가 좀 많아요. 진해구, 마산, 하포구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성산구가 조정지역 들어갔고, 의창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넣었어요. 부산 같은 경우도 투기과열지구가 없는데 거기만 유독 그렇게 넣었어요. 좀 신기하죠. 아마도 그거를 정책을 짜는 사람을 쳐다보면 돼요. 창원의 시장이 누군지, 부산의 시장이 누군지를 보면 당연히 창원은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겠죠. 시장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창원 좀 넣어주세요 라고 막 부탁했을 거고, 그리고 기왕이면 더 센 걸로 놔주세요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소도시 중에서 진짜 작은 도시 있죠. 뭐 공주시 이런 것들, 뭐 논산, 진짜 뭐 살면서 한 번도 가볼 일이 없는, 인구가 막 10만도 안 되는 그런 곳들조차도 지금 조정지역을 묶었어요. 사실 뭐 크게 뭐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그리고 뭐 전주부터 시작해서 또 뭐 대원 다 이번에 조정지역에 들어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이 뭐죠? 결론은 지금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조정지역 규제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규제지역이 아닌 곳들을 찾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뭐 되게 작은 도시들 있긴 하죠. 저기 뭐 상주시, 뭐 영천시, 뭐 그런 되게 작은 도시들은 여전히 조정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걸어봤자 뭐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정권은 그런 작은 소도시까지도 다 걸겠다,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모든 지역이 다 조정지역이 되면 조정지역에 의미가 있나요? 그걸 지정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전국을 다 똑같은 규제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관리하기 힘들게, 어차피 다 조정인데 왜 이렇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만큼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지역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조정지역이 되면 아무래도 뭐 대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죠. 뭐 세금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조정지역이 되면, 규제지역이 되면 사실 단점이 아니라 그냥 뭐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모든 조건, 컨디션이 동일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서울 같은 곳을 좋아하죠. 근데 서울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규제가 또 심하고,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규제도 없고 조금 더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택은 최근 몇 년 동안 지방을 선택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한 2년 거치면서 대부분 이제 규제 지역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굳이 왜 지방을 선택해야 될까? 라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겠죠. 근데 가격이 여전히 저렴하잖아 라고 하면 여전히 또 지방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지방도 이제 너무 많이 비싸기도 하고, 지방하고 비교를 하면 비싸 보이는 서울이 오히려 저렴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참 지방을 선택했던 것이지, 서울보다 지방이 좋아서 지방을 선택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컨디션이 동일해지면 선택은 되게 심플해지죠.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의 선택은 그냥 서울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되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역시는 지금 이제 대부분 다 많이 조정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소도시들 중에서 안 들어간 곳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풍선 효과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돌파구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종목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국가의 전환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해외로 나가기 좀 힘들긴 하지만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처럼 영상을 좀 남겼는데요. 오늘 퇴근하기 직전에 갑자기 속보가 보여가지고 뭐 퇴근하는 길에 잠깐 여러분들하고 그 뉴스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조정지역이 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뭐 대출이 안 된다, 뭐 양도세가 조금 더 높아진다, 이제 그런 것보다 지금 이제 특히나 투기과열지구로 들어간 곳들, 그런 곳들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요게 나중에 매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도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정된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정이 안 된 것들의 물건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에 물건을 갖고 있다면 조금 장기로 가져갈 거 아니면 미리미리 좀 매도 전략도 고민하시는 거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지 그때서부터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뭐 그 전까지는 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앞으로 또 어떤 지역이 또 움직이고 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랭군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손가락도 이제 헷갈리네. 피스 이건데 이렇게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피스.